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9일 여호와 하나님 사랑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진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한참 걸렸는데 나 20대 대통령 예비 후보 이창호입니다. 네, 오늘은 국민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헌법 수호를 주장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헌법 수호가 제일 처음 뭐가 있습니까? 헌법 수호라는 건 현행 헌법을 지키자는 거지. 아까 5년 단임제에 현행 헌법을 어떤 모양으로 연임제로 바꾸자, 내각제로 바꾸자 이런 말 하지 말고 현행 규칙대로 움직이면서 우리 국가를 이끌어 가야 된다. 아까 우리 이창호님이 이야기 속에서 헌법 1조가 어떤 거 있다고 하셨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네, 국민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 모든 국민들 우리 남북 통틀어서 8천만 모든 국민들께 인사하는 이창호 20대 대통령 후보입니다. 저는 남과 북 8천만 함께하는 여호와의 사랑 은총의 은혜를 전하는 여호와의 사랑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진애입니다. 오늘은 전쟁을 겪어본 시대에 태어나신 이창호님과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시대에 태어난 여호와의 사랑 박진애의 토크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창호님, 전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사합니다. 전쟁은 이기주의적이지 서로 사람 하나의 사상, 이럴 때는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이놈을 때려 부셔야 된다 하는 것이 시작부터 전쟁이에요. 그거를 이제 공산당과 이제 자유민주주의연합이 미국과 소련의 대립각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소련은 자유란 가장 고귀하고 값비싼 것이다. 그래 통제 배급해야 된다. 그래야 공산주의 사상으로 국민에게 모든 것을 배급해 나가는 이런 통제적인 이치이고, 자본주의는 개인주의 사상이라 옆에 사람이 죽든 살든 상관없어.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돈만 긁어 모으면 돼. 이것이 자본주의야. 장단점이 있어.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유를 원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불망하는 것밖에 없고, 공산주의 사상은 조금 버림을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다 틀렸다. 왜 틀렸냐? 전쟁 공산주의고 민주주의고 지금 한 70년 흘러간 이후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는 공동체가 돼버린 거야. 한 식구가 지구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서 겪었던 일이 그 나라의 사상이 어찌 됐든 간에 공산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자유주의가 됐든 독선주의가 됐든 간에 거기서 다시 만들어져서 정치 통수권을 이어가야 된다. 이것이 내 생각이에요. 평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평화는 인류가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것이 평화요. 그러면 이창호 20대 대통령 후보님이 이야기하시는 정치에서 평화 정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고 평화로운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이데올로기적이라는 생각이 달린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상대방을 모략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절대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단어나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탈북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그 뭡니까 북한에 그 보내는 메시지, 공무풍선 여기에다 뭐 돈을 실어서 쌀을 실어서 보내는데 사실상 북한 국민들이 보기에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100달러짜리 한두 개 넣어놓고 쌀을 거기다 뭐 들어가야 몇 봉지나 들어가겠어 얼마나. 그거를 북한 공무들에게 먹여 살리겠다고 보내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지금 탈북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존심을 건드려서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길을 하지 말자 이거야. 김여정이 같은 사람 얘기가 봐. 아이 판문점군 뭡니까 평화유지까지 폭파시켜버리잖아. 그렇게 열을 받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말자. 그러면 봐요, 우리 이창호 20대 대통령 후보님, 지금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그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전쟁은 누구나가 해보았으니까 다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지금 20대 대통령 정치 자체가 평화를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이창호님께서 내놓는 평화의 정치, 여기 과연 내가 했을 때 대한민국 8천만한테 먹히는 정치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약, 정치 공약. 정치 공약이라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야. 누구를 막느라고 자기 잘났다는 정책을 내놓으면 그것이 옳은 얘기야. 자기 나름대로는. 그러나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건 딴 게 아니야. 자유민주 천지에서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말이든 다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네. 그것이 곧 자유민주 천지 아니야? 네. 그러면 5년 단임제가 되어야만이 자유민주 천지가 이어가는 것이 연임이 된다, 헌법을 바꾼다, 뭐 바꿔가지고 뭐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면 헌법을 바꾼다는 그 자체는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헌법 속에 헌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건 국민을 받든다는 거야. 그래서 국민을 받들어야지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 이제 자유천지에 왔으니까 5년 단임제 현재 민주주의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우리가 5년 단임제를 잘 정착해가지고 이 정치를 잘 이끌어 나가야지 여기서 무슨 헌법을 또 고친다?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이창호 20대 예비 대통령 후보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17대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18대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까? 예. 19대도 나왔습니까? 대통령 후보로. 그럼 20대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헌법이 우리가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부터 나온다 했는데 제가 그 목요일날 저녁 국민 가수 노래를 7살짜리 그 어린 아이 노래를 들었는데 그 어린 가수가 아 옛날이요 이 노래를 갖고 나왔는데 아주 노래가 좋은데 한번 아십니까? 아 옛날이요 한번 해봐. 아 옛날이요 이게 그 나오는데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그런데 이 노래 하는데 아이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왜 이 노래를 불렀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키즈 놀이 카페에 마스크를 안 쓰고 갈 때 그날이 다시 올 수 없는가 이것을 우리 어른들에게 이 7살짜리가 물어보는데 그게 아주 마음을 막 그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해요. 거창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이런 말인 게 아니라 가볍게는 내가 이제 7살 어린이면 7살 어린이들하고 마음껏 뛰어놀던 그 공간이 장소 그 행복함 그걸 돌려달라는 거예요. 끝나 우리가 지금 우리 이창호님도 이 시대의 원로로 살아가시고 있고 이제처럼 평화에 대한 이야기 하시잖아요.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전쟁은 싫어한다는 건 이야기 하는데 그 7살 그 어린 국민 가수가 나와서 그 우리가 어른들이 부르던 아 옛날이요. 그래서 나도 아 옛날이요. 저 어린 7살이 무슨 아 옛날이요를 이야기하고 있지 하는데 왜 이 노래를 택했나 하니까 정말 재작년까지만 놀고 나던 그 키즈 카페 그 놀이 그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 같이 어울려서 놀던 그 놀이 그걸 다시 나한테 돌려달라 이것을 그렇게 절절하게 노래 부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노래를 듣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지금 정치로서 더 친구 있게 더 가까이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중요한 것이 아닐까 나는 이렇게 우리 이창호 20대 대통령 후보님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조건 개괄적인 이야기는 다 그렇고 총괄적인 얘기에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어린 아이들이 지금 한 12살 먹은 애들을 그냥 돈 들여 막 연습시켜 뭐 해가지고 그 가수 지망생들한테 휩쓸려가지고 그를 유명인으로 띄워서 가수가 됐다. 그걸 나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왜 그러냐면 아니 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8천만 어린아이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린아이들이 다 시기와 질투심을 바라보고 있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아니야. 내가 뜨지 못하는데 저놈은 뜬다? 그러면 상대방의 박탈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직 그 성숙되지 못한 애들을 무대에 띄워가지고 영웅화시켜서 막 인류 가수라고 막 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단한 우리 이창호 17, 8세에 넘어가서 사춘기 지나가면서 떠도 늦지 않다 이게야. 아니 봐요. 그러나 우리 이창호 20대 대통령 후보님, 내가 그 지금 이렇게 한 가지 하고 싶은 거는 내가 봤어요. 그 국민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학생이 뜨고 싶어서 했던 것일 수도 있고, 왜냐면 본인 노래를 잘해요. 목소리도 좋고. 그런데 그 이제 옛날이요,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아마 이창호님도 옛날에 할 때는 과연 자기 추억 속에서 한 번은 내가 요걸 다시 나한테 더 되돌아오고 싶구나 하는 이 추억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나도 있어요. 누구나한테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 번은 내가 그때 그 시절 다시 돌아갔었으면은 하는 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국민 가수 7살짜리 거기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를 때 정말 내가 옛날에 7살 때 나는 북한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지?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는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저 7살짜리 훗날에 자라서 내 나이가 되었을 때 또 다른 7살짜리에게 이야기해줘야 될 때가 있을 텐데, 지금 우리는 저 아이들에게 마음껏 놀이 공간을 제공해야 될 사명을 받은 거예요. 놀이 공간을 제공해야 될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네. 좀 포괄적인 얘기가 되는데 개괄적인 지역적 얘기면 가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7살 먹은 애가 불렀고, 그건 7살 먹은 애가 가수에 나온다는 그 자체가 나는 안 된다. 다만 성숙된 상태에서 20대 가까이 되어서 나와도 늦지 않는데 왜 지금부터 한참 뛰어오르고 피어오르고 막 올라오려고 하는 이 성숙되는 그 단계에서 네. 왜 가수 지망생에 그 고통을 주냐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돼서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나오게 된 거는 음악적 천재성 때문에 나온 거예요.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는 음악을 통해 가지고 치유를 받고 그 시대를 대변하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도 지금 그냥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이 시대의 정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이라고 할 때 대체금 국민이 포괄적인 범위가 어딘가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또 물어봤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국민은 누가 국민인가? 모든 일을 할 때는 8천만 모두가 국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토, 남과 북을 모두 하나의 국토로 헌법으로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7살짜리 아이가 나왔을 때 그게 현실적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마스크 돼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규제를 단절하니까 그 자기네가 평범하게 놀던 그 삶이 이렇게 행복한 연고인가 이런 것을 어른들에게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걸 장소를 만들어 달라. 잘못된 얘기가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장소는 어쩌면 우리가 작은 어린이들 공간도 되지만 어른들이 공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지금 커피에서 섭에서 마음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정책에서 하나가 풀어지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정치에서.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정치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풀 수 있을 때 결과적으로 다시 또 평화의 그런 좋은 시대를 더 좋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창호, 내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걸 천재라는 거는 네.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냥 하늘천 따따지 가면서 누룽지 득득 그러던데 저먹으라 저먹어. 천재가 어떤 천재란 거예요? 코로나19가 천재잖아 지금. 아니. 그러면 아니면은 사람을 놓고 천재 재난을 받는 것이 코로나19고 네. 천재라는 건 뛰어난 아이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내가 할게. 네. 5살 먹은 아이가 사서삼경과 논어맹자를 다 띄고 이 천자문을 다 띄었어. 네. 그래가지고 지 할아버지하고 같이 나와서 뜻글 한자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다 풀어내는 거야. 누구를 만나고. 네. 그것은 누구야? 강원도 삼척인가 어디 출신에 그 사람하고 천재, 그 사람도 공부를 잘했어. 네. 그 사람하고 나와서 한문 시합을 하는 거야. 네네. 근데 그 어린아이 5살 먹은 아이가 이겨 얘보다. 네. 그게 이게 뭐냐? 안방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3살 때부터 데꼬바리 물고 하늘천 따지 검에서도 누룽지 득득 긁어라 해가지고 가르쳐 놓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재가 돼버린 거야. 네. 그 방면. 근데 천재가 뭐하냐 이게. 천재가 나와서 사회에 쓰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런 걸 통해 단 가지고 주사를 많이 튕겨가지고 계산을 많이 하면 은행이 취직을 뭐 전자제품을 많이 해서 뭐 삼성이 출발하는데 이 천재가 그냥 아는 게 많으니까 어디다 뭐를 찍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 천재는 필요 없다 이게야. 나는 왜 그때 이걸 이야기 안 하면은 우리 이창호 우리 그때 20대 집 대통령 후보님 들어보세요.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서울역에서 언제부터 대통령 꿈을 갖고 계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창호 대표님이 나는 18살 누군가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 누군가를 통해서 케네디를 통해서 케네디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8살이한테 누군가한테 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번복이. 전에 그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교과서인가 네. 거기에 에브라함 링컨이 나오죠. 네. 켄터키주의 에브라함 링컨이 오막살에서 살았습니다. 네. 노예 해방을 시켰습니다. 네. 이런 뭐 가난한 교회당 집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에브라함 링컨을 딱 생각하면서 떠오르면서 올라왔던 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케네디 전기를 읽기 시작한 거지. 그렇단 말이죠. 히틀러 전기를 읽시키고 유능한 세계적인 무소리니 같은 레닌 같은 사상적인 책을 막 읽기 시작하니까 전부 그게 도취돼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는 이런 거다 하고 나름대로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부딪히려 보니까 돈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운동권 비서진들한테도 밥은 사줘야 따라올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재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 이 나라는 돈이 지배하는 나라가 자본주의다. 이창호 우리 20대 대통령 후보님 통해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이창호 대표님하고 하냐면요. 아까 전 18살 때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 보면서 케네디. 자기 꿈을 키웠어요. 케네디, 예. 대통령이 꿈을 해가지고 17대, 18대, 19대, 결국은 20대까지 어떤 정치 평론가로 해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7살짜리 국민 가수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그 국민 가수 이야기가 나는 그래요. 나도 자녀를 키우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른들과 아이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됐다는 것을 아는 이유가 키즈 카페가 막히듯이 커피 카페도 막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지금 막혀있단 말이죠.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실하게 풀어주는 그 자체도 대통령으로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막 돈에 생각하는데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정신과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생각, 이분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면서도 7살짜리 아이 목소리도 귀 기울일 줄 알고 이렇게 우리 어르신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가지고 모든 것을 융합해가지고 하려면은 화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화합. 그 화합하려면은 좋아하는 걸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국민은 흥이 많은 민족이에요. 계속 고생하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흥을 살려가지고 잘 살고 이런 국민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대한민국을 자랑하는 국민으로 만들어 놓을 것인가? 내 나라가 제일 좋다는 걸 자랑하는 국민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사기를 돋궈주고 기운을 돋궈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나가도 기뻐하고 어른들도 살아도 기뻐하고 누구나가 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어디서나 불편하지 않게끔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 대통령의 정치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해야 되지. 아이들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은 모든 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말을 할 때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대접을 받게 만들 것이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잘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세계 번복이가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할 때만이 이제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긍지스럽게 생각하는 헌법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것이 먹히는 거예요. 먹혀야 돼. 이것이 먹히지 않고 막 말하고 따로 나오게 되면은 이 아이들과 어른들과 그리고 역사와 미래가 다 동떨어지게 노는 거예요. 이걸 합쳐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또 자신이 과거와 가지고 현재 생각 가지고 아주 가감없이 이야기를 나눠주셔가지고 우리 이창호 20대 대통령 후보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나는 지금 정치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거예요. 5년 단위면서 흘러가면서. 그러면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나 노태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승만부터 시작해야 돼. 이승만. 아니 이제 그건 이승만 대통령부터 내가 시작해야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네. 내가 얘기는 5년 안에 한 가지를 했다 이게 뭘? 네.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는 노태우 나름대로의 이 나라의 서해안 고속 지역 감정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네. 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완전히 정착시켜서 이 기초의회를 만드는 사람이 노태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이가 인수를 받았는데 김영삼은 뭐야? 군사 문화가 꽉꽉 쪼달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했는데 이제 너희들은 그만둬라. 민주주의의 국민으로부터 우리에게 뺏어와야겠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제 뺏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노태우가 김영삼한테 굴복하고 정치권 넘겨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영삼이가 그 다음에 노태우나 전두환한테 갈 수 있는 권력을 완전히 현금 실명화, 금융 실명화, 실명제를 실시해서 끊어놓은 거야. 네. 그게 돈의 흐름을 알으니까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군사문화가 어떤 끝자를 익히고 어떤 제기를 하려고 들어도 이미 현금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탈북자라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죠. 여호와는 사람 박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김영삼이가 그러십니까? 꺼내왔고, 그래서 김영삼이가 이제 전두환이나 노태우한테 갈 권력을 김대중한테 보냈어. 김대중한테 전에 김대중이가 딱 받으면서 IMF까지 깔아 안았어요. IMF는 뭐냐? 세계 경제적 부도란 말이야. 우리나라가 부도가 났어. 남과 북이 다 났죠. 근데 북은 안 났어. 부도도 나는 그때 바로 넘은 잠깐. 거예요. 그 이제 몰라, 북은 내가 안 가봐서 북은 살지 않으니까 났다면 난 걸로 믿어요. 모르지. 남과 북이 다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부도가 났거든. 그런데 이 김대중 대통령이 5년이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한 거야. 뭐 얘기했냐? 금융실명제하고 의약분업, 약방에서 조제만 해주고 병원에서는 의사는 처방을 해라. 요거 저는 약방에서 다 조제 다 했거든. 근데 요거 처방 조제를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의약분업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근무기 운동이라는 건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무기를 누가 국가를 위해 금을 모아서 보여줘. 그리고 다 차단시켜고 근무기 운동에서 IMF가 언제 있었느냐 해가지고 딱 끊어버리고 말았어. 자, 여기서 잠깐. 자, 군모기를 했었다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단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것도 운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부터 이 마스크 코로나19에 대해 해제에 대해서 선포해가지고 몽땅 전 세계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나라에 지금 불평 문제도 있는 것이 마스크를 벗어라 왜 쓰냐 이러거든. 마스크를 써라 그러면 쓰는 거야. 왜? 국가의 법령이니까. 마스크를 벗어라 하는 것은 개인이지만 마스크를 써라 하면 국가에서 통제하다가 이게 아니라구나 하고 위기사항을 보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라 그런 거거든. 그러면 세계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앞쪽에 가 있어요. 방역 대책에는. 그 마스크를 그만하고 통제하고 그만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병균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는 거야. 미국의 트럼프가 그 교만과 오만을 담당해가지고 우리 같은 선진국에서 국가는 코로나 그냥 1년이면 끝날 텐데 하고 자만하다가 지금 5만 명,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 그리고 일본도 교만스럽고 아주 불량스러운 아베가 이러면서 막 세계가 지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올림픽을 치르는 우리나라에서 뭐 감히 코로나 때문에 어릴 우리가 아니다. 태만하다가 올림픽 연기돼버리고 올림픽 취소가 됐잖아. 그래서 연기돼가지고 1년 후에 됐지만 그게 세계적으로 이태리, 영국, 미국, 소련, 프랑스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본보기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를 예방 대책을 가르쳐달라고 왔어. 그게 문재인이가 지금 현재 다들 믿고 나쁘다 그러는데 전광훈이 같은 놈은 무조건 내려와라 이게야. 지가 싫으니까. 아니 지가 싫다고 내려오면 돼? 국민이 받던 대통령은 그 문재인 대통령 방역 대책 하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방역 대책도 했지만 코로나19 종식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종식. 종식이 돼야 된다? 종식이 돼야 되지. 종식된 국가의 선포가 있어야 되지. 전쟁 종식, 코로나19 종식, 평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곳이 코로나 종식이라는 건 그냥 누가 이리저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까처럼 천재를 왜 불러봤냐면 이것이 천재인 거예요. 천재를 막아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천재라고 거예요. 할 게 아니라 그때는 천재지변이라고 그러고 천재지변이 왔는데 인재를 기른다는 천재지변이 왔는데 이 천재지변을 종식해 주실 분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까 군목이 했잖아요. 군목이는 사람들이 없는 걸 타타타타 들어서 해야 돼. 얼마나 어려운 것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해가지고 세계를 주도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함께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 이창호 20대 대통령 후보님이 사람을 아끼는 마음도 좋고 이 정치 평론을 하실 때 이 좌파 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그냥 철저하게 옹호하시면서 잘하세요. 아니 좌파가 아니라니까. 아니 왜냐면 지금 아니 이 이야기하시는 나라에 지금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어? 아니 봐요. 한 그릇 안에 좌파 우파가 없는데, 싸우고 그러나. 없는데 이창호님은 없는데 뭔가면은 정강호님을 이창호님 이제처럼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정강호 목사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대체로 보게 되면 그 사람들 자신들은 우파라고 해요.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을 내려오라 하는가 하면 좌파기 때문에 내려오라 해.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내려오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아니지만 상대들이 듣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 왜 저 사람이가 문재 대통령을 미워하고 있고 내려오라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얘기는 간단한 것이 뭐냐면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지가 정광호 목사야. 목사님. 예, 맞아요.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야. 지가 목사라고 상대를 한다면 대접해야지. 지가 목사라고 한다면 민주주의 헌법은 지킬 줄 알아야 하잖아. 민주주의 헌법은 지킬 줄 몰라. 왜 모르냐. 내가 미워하니까 내려와라 이거야. 내가 미워하니까. 그 지가 미워한다고 내려와라. 지가 안 찍었다고 대통령이 아니라 그건 아니지. 그건 전광훈이가 크게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했냐. 오늘은 정강호 목사님에게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정치 평론가님이니까 우리 정강호 목사님이 이해하셔가지고 이창호 20대 대통령 후보님 이야기도 들으면서 이해할 것도 없어. 같이 맞짱 떠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아니 지가 밉다고 해서 나는 대통령 아니야? 정강호 목사님도 사랑하고 우리 이창호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들을 사랑하시니까 다 사랑하는데 우리 이창호 특별하게 이창호 우리 20대 대통령 후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정치 평론가로서 대한민국이 사람이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있는 것도 큰 은혜예요. 이것도 그렇죠. 그만큼 나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장수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가지고 입술을 허락하셔가지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이 대한민국 국민이 세워놓은 대통령은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목소리를 이야기했고 다음번 20대 대통령 후보를 위하여 대통령 공약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진짜 합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공약을 가지고 또 다음번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뵐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